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고맙습니다. 어, 저녁 식사들은 하셨어요? 아마 저녁 늦은 시간인데 이 시간에 이렇게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교육열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하이터치 경영연구원장 조영근입니다. 지난 한 30여 년간 미래 트렌드, 경제 경영, 성공학, 행복학, 그리고 소통이나 리더십 등에 대해서요. 여러 분야에 대해서 기업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대학의 최고 경영자 과정 등에서 5,000번 이상 쭉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은 오프라인 강의였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강의는 저도 아직 초보자입니다. 그래서 조금 실수하더라도 뭐 실수할 것까지는 없겠지만요. 서툴더라도 여러분 그냥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로 고개 끄덕끄덕 한번 해보시겠어요? 고개 끄덕끄덕. 예. 오늘 끝날 때까지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해주시면은 제가 좋은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강의할 때는요, 어떤 강의를 원하시냐고 물어봐요. 그럼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재미있는 강의, 유익한 강의, 그리고 짧은 강의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런데 오프라인하고 달라서 온라인 줌 강의는 그렇게 재밌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유머도 좀 하려고 하는데 좀 썰렁하시더라도 그냥 유머를 재밌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좀 눈맞춤을 그리고 마음을 좀 맞춰야 되니까 여러분이 좀 도와주신다면 오늘 끝날 때까지 입을 좀 표정을 좀 열고요. 그냥 이렇게 끄덕끄덕. 이거 하실 수 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생각과 같다. 맞다. 그러면 그냥 웃으면서 끄덕끄덕 해주시고. 네네, 고맙습니다. 또 아니다. 그게 아닌 것 같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흔들까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흔드는 경우 많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2살 때부터 돌 전부터 도리도리 하면서 흔들었습니다. 이제 좀 끄덕끄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드시면은 그래, 네 말 맞아 끄덕끄덕 해주시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시면은요. 그래도 그냥 표정을 좋게 짓고 끄덕끄덕 하면서 마음속으로 너는 그러냐?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살면서요. 제 아내가 마음에 안 들 때마다 흔들었거든요. 저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흔들지 않고 그냥 끄덕끄덕 합니다. 웬만하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너는 그러냐? 네가 제정신 아니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오늘 그냥 끄덕끄덕 하면서 오늘 즐거운 시간, 뭐 저기 딱딱하시겠지만은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마음에 안 들어도 끄덕끄덕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너와 나는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와 내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다양성의 수용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가요. 뭐 2016년에 작고하신 분인데 아주 미래학자로서는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그랬습니다. 21세기는 다양성의 수용이 중요하다. 아날로그와 디지털도 사실은 서로 이질적인 것이죠. 그래서 서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너와 내가 다르더라도 받아들이는 그런 연습, 끄덕끄덕 연습을 오늘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뭐 온라인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쉽진 않지만은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안경을 끼다 안 끼다 하거든요. 안경을 안 낀 상태에서 여러분 제 눈을 한번 보시겠어요? 잘 보이시나요? 제 눈이요. 수술을 한 것 같습니까? 안 한 것 같습니까? 자, 한 것 같다 이렇게, 안 한 것 같다 이렇게 해주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지금 한 것 같다는 분도 계시고 안 한 것 같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생각이 저 조영근이라는 사람을 놓고도 제 눈을 놓고도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르시거든요. 그때 만약에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을 하면은 오늘 여러분 다 각자 계시지만은 오프라인 같은 데서는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는 상태에서 A와 A가 먼저 B에게 오늘 강사 수술 안 했지? 그럼 저쪽에서 그게 안 한 거냐? 한 거지? 여러분, 그래서 다툼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상대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수용하면은 만약 A가 오늘 강사 수술 안 했지? 그러면 나는 한 걸로 봤는데 너는 안 한 걸로 생각을 했어? 했나? 안 했나? 잘 모르겠네. 그냥 넘어가지. 아니면은 알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저한테 물어봐야죠.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분 계신가요? 한지 안 한지 정확히 알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몇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럼 여러분한테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겠어요. 마음속으로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너는 하면 이렇게 할래? 이렇게 묻고 싶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제 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는 여러분과 제가 좀 마음을 열고요. 여러분도 아마 온라인 줌 강의가 그렇게 물론 자주 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마음을 한번 열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마음이 열리셨으면은 몸을 한번 움직여보고 몸을 한번 열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깍지를 한번 껴주시겠습니까? 이렇게요. 네. 그리고 위로 이렇게 기지개를 한번 펴주세요. 손깍지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려주시고요. 거의 대부분이 지금 제가 요청드린 대로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손깍지를 풀지 마시고 이 손깍지를 낀 상태에서 여러분의 오른손 엄지가 위로 올라와 있는지 왼손 엄지가 위로 올라와 있는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그럼 오른손 엄지가 위로 올라오신 분은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또 왼손 엄지가 올라오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대략 뭐 전체가 화면에 나오시진 않지만은 절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른손 엄지가 올라오신 분들은요, 왜 절반 정도는 왼손 엄지가 올라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습관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습관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죠. 습관을 제2의 천성이라고 하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반복해서 실행한 것이 나 자신이라고 했거든요. 그 반복해서 실행한 것이 습관인데 그게 바로 나 자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나 자신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더 나은 자신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우리 모두는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교육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 엄지가 올라가신 분은 왼손 엄지를, 또 왼손 엄지가 올라가신 분은 오른손 엄지를 바꿔서 한번 깍지를 한번 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깍지를 끼셨죠? 다시 또 기지개를 한번 켜보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어떻게 해보니까 편안하십니까? 좀 불편하십니까? 약간 불편하시죠? 예. 약간 불편하고 아마 좀 어색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습관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습관은 안 됐지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하면은요. 무의식적으로는요. 오른손 엄지가 올라가신 분은 오늘 또 내일 또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오른손 엄지가 올라가십니다. 무의식적으로는요.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의식을 하면 오른손 엄지를 왼손 엄지로, 왼손 엄지를 오른손 엄지로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지금 확인하셨습니다. 이렇게 의식에서 바꾸는 것, 이걸 습관 변화라고 말합니다. 물론 한 번 의식해서 한 번 올리고 바꿔지겠습니까? 자주 하면은 그게 바꿔진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동안에 아날로그 세계를 살아왔습니다. 모든 게 아날로그였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안 하려고 하니까 아날로그다. 좀 유머가 됐나요? 안 하려고 하니까 아날로그다. 이 아날로그 상태에서 이제 디지털 사회가 물밀듯이 지금 밀려오고 있거든요.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날로그를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습관, 오른손 엄지가 올라갔던 분들은 이제 왼손 엄지도 올려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되고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른손을 썼던 사람도 왼손을 써보고 왼손을 썼던 사람도 오른손을 써보고 그러면 우리는 왼손 오른손 다 쓰는 융합형 인물. 여러분 왼손과 오른손을 다 쓰면은요 뇌 건강에 좋답니다. 창조력이 뛰어나답니다. 여러 가지로 좋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아날로그 시대, 아날로그만 하면 안 되니까 디지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은 디지털 트렌드 교육에 참여하신 겁니다. 제가 디지털 트렌드 교육을 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외우고 뭐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넘어갈 건 그냥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 디지털 세상은 이렇게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 그런 마인드 가지시면 아마 그걸로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디지털 트렌드 읽기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저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자, 먼저 전체적인 윤곽,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어떻게 빅 트렌드, 가장 큰 차원에서 설명을 드릴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요. 찾아낸 게 아주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표현한 분이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생물학자, 그것도 진화 생물학자로 유명하신 에드워드 윌슨이
지구의 정복자라는 책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술은 신과 같다. 제도는 그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중세의 제도다. 그런데 정서, 우리들의 감정은 아직도 석기시대 감정이다. 이게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이게 와 닿으십니까? 기술은 신과 같다. 그래서 하이테크 기술, 첨단 기업들이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정서는 지금도 석기시대와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사주나 점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게 만약에 이성적 합리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요. 하이테크 기술, 신과 같은 기술 시대에 점을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점을 치고 사주 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요. 점을 보시고 사주를 보는 사람들이 무려 60만 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0만 명. 점 보고 사주 보시는 분이 60만 명이라는데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서적으로는 아직도 석기시대 정서다. 그래서 에드워드 윌슨이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코로나19가 우리한테 어떤 걸 가져와 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이테크 사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접속이 중요하죠. 접속. 요즘 접속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은행도 접속을 하고 쇼핑할 때도 접속하잖아요. 그런데 석기 시대의 정서를 가진 우리 아날로그 시대는 접속보다 접촉을 중요시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이터치 고접촉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자, 하이터치 고접촉은 말 그대로 우리 아날로그 시대를 대표하는 만약에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하이테크는 지금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신기술의 시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접속이다. 접속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코로나19가 뭘 차단했죠? 아시겠지만 접속을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접속을 차단하니까 접촉을 차단했죠. 접촉을 차단하니까 접속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접속과 관계되신 분들, 접속과 관계된 기업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빅테크 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지만 미국의 애플이나 구글이나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날로그 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접촉이 차단된 사회에서 접속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토머스 프리드먼, 이분은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이면서 동시에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원용하는데요.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그전은 비포 코로나, 그래서 BC를 개념을 바꿔야 된다고. 그리고 코로나19 이후는 애프터 코로나다, AC다. 이렇게 주장할 정도로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토머스 프리드맨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끝나면은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디지털 트렌드를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그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럴까?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디지털 트렌드를 설명할 때 어떤 걸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가장 쉬울까?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디지털이 점점 발전하면서 이 발전의 속도, 그러니까 변화의 속도에 가장 잘 적응하는 것이 기업일까요? 정부일까요? 아니면 개인일까요? 아마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기업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끄덕끄덕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이 가장 빨리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한 미래학자 중에 엘빈 토플러가요. 그의 저서 부의 미래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의 속도에 적응하고 있는 그 속도가 경제 주체마다 다르다. 그런데 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토플러가 보니까요. 기업들 있잖아요. 잘 나가는 기업들은 시속 100마일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NGO, 비정부 기구를 NGO라고 하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회단체를 말하죠. 이 사회단체는 시속 90마일이다. 가정은요, 미국의 가정은 시속 60마일이다. 여러분의 가정은 얼마나 변화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가정은 토플러가 볼 때 시속 60마일 정도로 변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시속 30마일이다. 정부 또는 규제기관은 시속 25마일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 교육이 시속 10마일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속 10마일로 학교에서 배우고 기업에 가면 시속 100마일이거든요. 현기증이 나죠. 그래서 적응을 못할 수가 있고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시속 10마일로 가르치는 아이들을 바로 차용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UN 같은 국제기구는 시속 5마일이다. 물론 지금 미국 기준입니다. 정치는 시속 3마일이다. 느림보 중에 느림보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치보다 더 느린 시속 1마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법과 법기관이다. 토플러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뭐 생각에 따라 다 다르시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일리가 있다고 인정을 해본다면은 가장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곳이 어디죠?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지털 트렌드를 기업과 기업인을 가지고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체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몇 개의 기업을 가지고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요. 디지털 전환의 출발과 방향은 해가지고 제가 아이폰을 꼽았습니다. 아이폰이 2007년에 나왔거든요. 2007년에 아이폰이 나오면서 똑똑한 폰이 나온 거죠.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겁니다. 2007년에 아이폰을 스티브 잡스가 발표했는데 그 발표회장에요. 삼성전자의 다시 권오현 대표라는 분이 참석을 했거든요. 애플의 부품사 대표로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참석하실 때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애플은 그때까지만 해도 컴퓨터 회사였거든요. 여러분 PC, 개인용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가 애플이었으니까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가서 참석을 했는데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 청바지 입고 검은 터틀넥 입고 나서 손에 들고 자 이게 뭐냐 스마트폰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참석했던 거의 대부분은 깜짝 놀랐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휴대폰도 아니고 스마트폰이에요. 컴퓨터와 휴대폰이 결합된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세계 휴대폰 시장의 1등은 노키아였습니다. 2등은 삼성전자였습니다. 그 삼성전자 사장이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내놓은 스마트폰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2009년에 그 스마트폰이 아이폰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2009년 11월이죠. 11월 아마 후반기쯤이요. 우리나라에서 아이폰 예약자들을 대상으로 론칭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잠실 운동장이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수없이 많은 대중들로. 여러분 아이폰은 그렇게 우리나라에 2009년에 들어왔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어린 아이들까지 다 가지고 있는 아이폰뿐만 아니라 뭐 우린 요즘 갤럭시 삼성폰을 많이 쓰니까요. 스마트폰이 대중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 사회가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다음에 디지털 사회를 이끌어갈 기기가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생각이 다 다르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자동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물론 그 자율주행 자동차는 전기차겠죠. 더 정확히 말하면 자율주행 전기자동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될지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다음은 자율주행차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아이폰을 만드는 사람 여러분 스티브 잡스 그리고 그 회사가 애플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애플 스토리라고 해서 애플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